우선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릴 거니까 노트 잠깐만 보시면 이거 있어요. 노트에 이거. 폈어요? 노트 있죠? 자,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재산세는 누가 내내 납세 의무자냐? 6월 1일 현재 재산을 뭐하고 있는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죠? 소유라는 것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됐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소유자고, 등기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는 언제 소유권 취득인데 법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념상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그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소유권이야. 그리고 내 앞으로 뭐 안 했어요. 등기 신청 안 했다. 그래도 내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5월 말에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았어. 그럼 6월 1일 소유자가 아니니까 재산세 안 내겠죠? 이해가세요? 그럼 반대로 부동산이 없었던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6월 1일자 계약서에다가 잔금 줄 날짜, 개인과 개인끼리 계약서장 잔금 주는 날짜가 6월 며칠로 되어 있으면 1일로 되어 있으면 매수자, 이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네 하면 바로 제가 질문 들어가요.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했어 지금. 그러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피해 가려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언제까지로 하고 팔아야 재산세를 안 냅니까? 6월 며칠? 1일까지 하면 안 내는 거예요. 5월 말일까지 하면은요, 당연히 안 내. 근데 그건 2%가 부족한 거죠. 6월 1일까지 해도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해가세요? 그럼 취득하는 사람은 돈은 미리 줄지라도 계약서상에 잔금 줄 날짜를 확실하게 언제로 6월 2일자로 해놓고 돈은 먼저 줘도 돼. 계약서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6월 2일자면 이 사람은 올해 재산세 안 내고 내년에 내면 돼. 이해가세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5월 말일 날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안 해갔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는 매매가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럼 6월 1일 날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고지서 발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6월 1일 날이 뭐예요? 과세 기준일이죠. 이날 소유자가 재산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라는 거 들어봤죠? 공부상이 뭐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됐으면 공부상 소유자. 등기 안 된 부동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농지원부 임야대장 이런 데 기재된 사람이 뭐다? 공부상 소유자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등기 안에서도 실제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자. 이해가세요?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등기됐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이 공부상 누구? 소유자. 등기 안에서도 실제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누구? 소유자. 그럼 뭐요? 6월 1일 날인데 여기 5월 10일 날 매매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누가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을?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근데 요 날 팔았잖아요. 그럼 누구? 을이 뭐야? 매수자잖아요. 매수자. 취득했죠? 언제 날짜로? 5월 10일 날. 그럼 얘는 을은 취득했으면 여기서 뭐를 해야 돼?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등기가 됐으면 6월 1일 공부상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 을이죠. 이해가세요? 등기했다면. 그러면 시장군수는 사실상 소유자도 누구고? 을이고. 공부상 소유자도 누구고? 그러니까 을한테 고지서 발부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세법을 알아. 갑은 세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얘는 알아. 그래서 얘가 뭐를 안 해? 등기 안 해.
그러면 얘는 세법 모르니까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6월 1일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지금? 갑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시장문서는 갑한테 보발부에 고지서. 그럼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실은 얘가 내면 안 되잖아. 왜? 여기서부터는 누가 치르겠습니까? 사실상 소유자 을이잖아요. 근데 얘가 등기를 했으면 좋은데 등기 안 했으면 모르잖아, 시장문서는. 그래서 법에는 보세요. 얘가 요때 등기 안 하고 요날 뭐 했어요? 등기했어요. 여기서 등기했어. 얄밉게. 재산세 안 내려고 여기서 등기했어요. 자, 그럼 이때 을을 뭐라고 한다? 을을 치르겠으니까 등기 안 했어도 이 날짜에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소유자 누구? 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갑을 뭐라고 그래? 공부상 소유자. 이해가세요? 지금 이 상태 이해가죠? 얘가 취득해놓고 등기를 늦게 하니까 6월 1일자에서 볼 때는 등기 권리증에는 전소유자 두고 갑. 사실은 누가 가지고 있어? 이 사실을 시장문서는 몰라요. 그래서 얘한테 고지서 발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 그래서 법에는 뭐가 있어요? 신고제도가 있어요. 누구는 요 갑은 요 부동산을 팔았으면 요 파는 날 있죠?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6월 1일부터 6월 며칠까지? 15일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법에. 예? 그러면 보세요. 얘는 여기서 팔았는데 얘가 뭐 안 해갔어? 등기 안 해갔지만 얘가 가지고 있죠? 이 사실을 시장문서는 모르잖아. 그래서 갑은 뭐하라? 신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뭐라고 신고해? 내가 여기서 뭐 했다? 팔았는데 이놈이 뭐 안 했어? 등기 안 했다고 뭐 하는 얘기야? 일러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예? 시장 군수한테 가서 일러. 아,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이놈이 뭐 안 해갔어? 등기 안 해가서 지금 등기 권리증에는 내 걸로 돼 있지만 내 것이? 이렇게 일러라. 그러면 누가? 시장 군수. 오, 그래? 확인해가고. 확인해보니까 얘가 소유자죠? 그럼 얘한테 뭐 하겠다? 고지서 발부하겠다. 사실상 소유자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소유자 확인이 됐죠? 아,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겠다. 그런데 누가? 갑이 매를 벌어. 뭐를 안 해? 그럼 네가 내. 네가. 억울하면 뭐하고? 이해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 공부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학계는 빼놓고는 전부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갑하고 을이 나와. 징그러워 죽겠어. 그래서 갑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6월 1일 전에 팔았어. 근데 상대방이 뭐 안 해갔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한테 고쳐서 나온다. 억울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등기 안 했어도 6월 1일부터 며칠까지, 원래 이거 개정된 거예요. 10일인데 올해부터 개정됐어요.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6월 며칠 15일까지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늘. 그때 뭐를 하면, 신고하면 상대방이 등기 안 했어도 상대방한테 고지서 발부할 것이고, 신고가 없으면 그냥 네가 내라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1번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다면 누가? 갑이 뭐였어요? 신고를 하면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사실상 소유자인 누구? 을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고지서 나가고. 그죠? 누가? 갑이 변동이 있는데도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그냥 네가 내라. 갑이 납세 의무자. 이해가세요? 소유권에 변동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변동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신고하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고 기간이 나왔어요. 이게 올해 개정됐다. 며칠? 15일이에요. 원래는 10일이었었는데 그래서 잠깐 보신 김에 여러분 뒤에 가서 한번 수정하고 갑니다. 또 이따 가서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 228페이지 228페이지 기본서 228페이지 맨 밑에 신고의 의무 있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0일이 아니라 며칠? 15일로 수정하라. 됐어요? 15일 이내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증거 자료를 갖춰서 뭐를 하라? 신고를 하라. 15일 수정했죠? 그 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제 고3 접지 말고 그대로 봐요. 거기 또 추가로 적을 게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며칠 15일 이내 신고하라. 개정됐다고 그랬죠? 뜯어 고쳤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외에 이 사람 말고도 어떤 사람이 신고해야 되냐? 지금 재산의 소유권에 각종 뭐가 있어요? 변동이 있거나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했는데 뭐를 안 했으면 등기됐으면 신고 안 해도 돼. 시장 문서가 확인이 되니까. 근데 뭐 안 했으면 등기 안 됐으면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까 누구 값도 여기에 해당되죠? 매매한 값도 무엇을 하라? 변동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등기 안 했으니까 신고하라 이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거든요. 예? 여러분 오른쪽에 229페이지 기본서 있죠? 맨 위에 2번. 예? 2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얘기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근데 상속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앞으로 뭐 안 했어?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시장군서는 누가 상속받았는지 모르잖아. 예? 이때 누구는 주된 상속자는 신고해야 돼. 6월 1일부터 6월 며칠까지 15일 뭐라고 신고해야 돼? 아, 누구누구가 사망했는데 남겨둔 재산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신고하면 그 사람들한테 꼬집어서 발부해. 그런데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이따가 나올 거예요.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내야 돼. 주된 상속자가 누군데 좀 이따 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종중재산인데 장손이라고 해서 개인 앞으로 등기된 경우 있죠. 여러분 집성촌을 이루고 살는 게 있잖아. 같은 성씨인데도 파가 있잖아. 파. 집성촌 이루고 사는 파. 그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나? 파? 아, 대파는 대파끼리, 양파는 양파끼리, 쪽파는 쪽파끼리 살잖아. 예? 예, 거기에서 장손이라 그래서 마을 종중등이 돈을 모아가지고 농지 같은 거, 임야 같은 거 샀는데 개인 앞으로 등기된 경우 있다고. 그런 것도 신고해야 돼. 뭐라고? 내 개인 앞으로 등기됐지만 이거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종중재산인데요. 이렇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러면 시장군서 오 그래? 종중소유 재산은 투기로 보지? 않으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줘. 그런데 뭐를 안 하면 개인이 그냥 소유한 걸로 보고 세금 많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 신고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무슨 재산? 신탁재산은 누가 신고하라고? 여러분 위탁자는 재산을 맡긴 사람, 수탁자는 고객의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죠. 그럼 왜 수탁자가 신고해야 돼? 보세요. 우리 회사 원래 고유재산도 있죠. 회사 고유재산이 있어. 근데 고객이 맡겨놓은 것도 회사 앞으로 등기됐죠. 그러면 시장군수는 모르니까 이거 전체가 다 회사 재산인 줄 알고 합산하겠죠.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수탁자는 뭐 해야 돼? 회사는 신고해야 돼. 뭐라고? 우리 회사 앞으로 등기된 것 중에서 요거는 회사 재산이고 요거는 고객이 맡겨놓은 신탁재산이지 우리 회사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신고해야 돼요. 수탁자가.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물어보는 건 날짜, 며칠, 언제로부터 사유 발생한 날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4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교재 4번까지 되어 있죠? 자, 올해 개정된 거 여기 보세요. 5번 이거를 여기나 적어도 되고 노트에 있으니까 이거 보셔도 되고 2주택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누구? 세대원은 뭐하라? 신고하라. 이따가 주택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세율. 여러분 한 가족이 한 세대가 주택 몇 개? 하나. 그것도 시가 표준의 9억 이하 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줘. 이해가세요?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율이 높아요. 그런데 한 가족이 주택 몇 개 딱?
하나, 이건 세금 부담 줄여줘. 시가표준액이, 여러분 시가표준액이란 건 공시가격이 얼마? 9억 이하 주택.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예외로 조금 더 들어가면, 자,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이 주택 하나 있어. 근데 부모님 따로 사는데 부모님이 주택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65세 이상 되니까 연로자야. 그래서 모시기 위해서 세대 합칠 수 있죠. 그래서 합쳐서 한 세대가 주택 몇 개 됐어? 2개잖아. 원래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합친 거잖아요. 부모님 뭐 하려고? 봉양하려고 지금 합친 거잖아. 근데 재산세를 많이 내라 그러면 더더욱이 안 모시겠지. 그죠? 예, 이런 경우는 신고하라. 예,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로 봐주겠다. 이해가세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가 결혼했네? 이거 환상적인 결혼이지. 주택 하나씩 가지고 결혼하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재혼일 것 같아. 재혼이든 초혼이든 간에 주택 하나씩 가지고 결혼해서 한 세대에 주택 몇 개 됐어? 2개.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경우는 그 세대원이 무엇을 하라? 신고하라. 며칠? 15일이네. 이해가세요? 예. 또 여기 또 하나는 6번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뭐 다르게 변경된 경우도 신고하라 이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상가빌딩에 오늘 공부할 건데 이 상가빌딩에 룸사롱이 있네. 그러면 고급 오락장에 재산세가 16배 차이나. 일반 재산에 사치성. 이해가세요? 그런데 사치성으로 재산세를 매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6월 1일 되기 전에 세입자가 바뀌었어. 그래서 치킨집으로 바뀌었어. 그럼 사치성이? 아니면 뭐하라고? 신고해야 돼. 이해가세요? 그럼 반대로 치킨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할증 안 했는데 룸사롱이 생겼네? 신고해야 안 해?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법에는 하라게 돼 있어. 하면 세금 많이 내죠? 이해 가십니까? 하여튼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서로 뭐하면 다르면 그것도 뭐하라? 신고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229페이지 그 4번 밑에 직권 등재라고 있죠?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 요거 5번하고 몇 번? 6번이야. 근데 그거 적어놓고 나중에 여기 적어놓고 나중에 문제풀이 하거나 그러면 이것도 책 제쳐놓고 딴 걸로 하잖아. 근데 노트는 계속 갈 거니까 여기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예. 자, 이제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각종 변동이 있으면 6월 1일부터 6월 며칠까지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들은 확인되니까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자.